미중 정상이 정상회담 한 달 만에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수락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조금의 연말 종료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쏠린 공화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동금리 주택 대출이 급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에 한국 기업 주도로 여의도 면적 절반 크기의 미래형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미국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0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설 전망입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다면서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시 주석에게도 내년 중 미국 국빈 방문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약 한 달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회담의 후속이라며 우리의 합의를 정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이제 우린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미중 관계는 대단히 강력하다며 자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서로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이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해 수락했다면서 시 주석은 내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거라고 시 주석에게 국빈 초청을 제안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중미 공동 번영이라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협력 리스트를 늘리고 문제 리스트를 줄여야 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두 정상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시 주석이 타이완의 중국 복귀 문제가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은 타이완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모호한 입장을 부각시켜 일본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유엔에서 캄보디아 사태 같은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를 끊어내자는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주도해서 44개 나라가 동참했고 캄보디아도 서명했습니다. 뉴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에서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문제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자는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구금의 사망 사건까지 겪었던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4년에 한 번 열리는 인신매매 대응 고위급 회의에 맞춰서 성명을 주도해서 44개국이 참가했습니다. Victims of forced labor,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forms of abuse. No country is immune from these practices. 유럽 국가들과 일본, 태국, 베트남에 특히 캄보디아도 동참해서 이 문제에 국제적인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his calls for comprehensive and multi-stakeholder response that bridges
law enforcement, digit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domains. 동남아 각국은 한국인을 비롯한 인명 피해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고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까 봐 걱정하는 중국 정부의 요청까지 들어오자 자국 내 불법 조직들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지난주 태국 국경지대에 있는 온라인 사기 범죄 단지를 덮쳐서 주로 중국인인 외국인 1,500명을 붙잡고 건물들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여주기식 단속일 뿐이고 범죄 조직과 관료들 사이에 유착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넘어서 강제성 있는 공동 대응까지 이어져야 이런 행태가 근절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공화당이 이를 대체할 자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장안이 부결될 경우 내년 보험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커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공화당 일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2배 이상 올릴 수는 없다며 적절한 대안이 없을 경우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1년 연장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선택하는 주택 구매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주 동안 미국 전체 주택담보대출 신청자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이 약 1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변동금리 대출이 초기 몇 년간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단기적으로는 월 상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높은 대출 금리를 피하려는 구매자들이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과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는 한국형 산업단지가 텍사스에 처음 들어섭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미 중부 텍사스의 테일러시입니다. 삼성전자가 이곳에 50조 원 이상을 투입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내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함께 미국에 진출해야 하는 관련 기업들이 적지 않지만 중소기업들에게 미국 진출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이런 미국 진출 기업들을 위해 이른바 한국형 산업단지가 테일러시에 들어옵니다. 11월 17일 착공한 아이마켓 코리아의 그레디언트 테크놀로지 파크입니다. 텍사스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국내외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 중인 대규모 기술 산업 단지입니다. 26만 평, 여의도 면적의 절반 크기인 이 단지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제공합니다. Gradient Technology Park is more than just an industrial complex. It is a platform for the future industrial ecosystem jointly designed by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텍사스 주 역시 적극적입니다.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등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 couldn't be more excited about the investments you've made, about the innovation that's going to come to Williamson County in Texas, and how we will work together with all of the Korean companies coming forward, working with you. 특히 테일러시로부터 30여 분 거리의 오스틴에는 테슬라 본사가 있어 테슬라와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단지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리와 유지 보수는 물론 원재료의 수입, 미국 내 물류, 글로벌 소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보통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없으니까 인력들을 많이 못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구매 주재원 한 명이 그걸 다 해야 됩니다. 모든 처리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자국 기업을 위한 독자적인 산업단지를 만든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종합상사들이 주축이 돼 산업단지를 조성해 운영 중이지만 종합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디벨로퍼 정도의 역할만 합니다.
이런 한국 기업들을 위한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에는 한국 정부의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네,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올해 미국의 이동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는 연휴 기간 최소 50마일 이상 이동하는 인원이 8,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0만 명 증가한 수치로 이동량이 크게 늘면서 교통사고율도 평소보다 65%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른 시간대 출발, 야간 운전 자제, 그리고 대형 트럭과의 충분한 거리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칠면조 개체 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도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상업용 칠면조는 약 1억 9,450만 마리로 지난해보다 3% 줄었으며 도매가는 1파운드당 94센트에서 1달러 31센트로 40% 올랐습니다. 이번 감소는 조류 인플루엔자 팬데믹으로 수백만 마리가 폐사한 영향으로 지난 2달 동안만 약 70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현재 고급 브랜드는 파운드당 9달러에 달하는 반면 일반 냉동 칠면조는 1달러 미만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또 연휴를 앞두고 LA 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 건수는 138건으로 지난해 111건보다 늘었습니다. 경찰은 고급 신형 트럭을 노리는 범죄가 특히 많다며 이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귀중품은 차량에 두지 말고 CCTV 근처에 주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미시간주 파트리지 크리크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7세 소년 1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어제 오후 7시쯤 트리 점등 행사와 영화 상영이 진행 중인 영화관 입구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두 사람 간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총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공공안전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녹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은 남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 도심에서도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10대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21일 밤 약 300명의 청소년들이 한 교차로를 점거해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첫 번째 총격이 발생했고 이 사고로 청소년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에 도심에 모이자는 글이 퍼지면서 한꺼번에 몰려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1시간 뒤에는 또 다른 교차로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총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4살 소년이 병원에서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통행금지 위반과 폭행 혐의 등으로 18명을 체포했으며 총격을 가한 용의자들을 찾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선 경찰 추격 도중 차량이 전복돼 탑승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 경찰은 지난 21일 새벽 체스터 카운티에서 순찰차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요구했지만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받던 차량은 급한 커브길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옆 들판으로 뛰어들어 나무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은 모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운전자가 정차 요구를 무시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오늘 산타아나 지역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터키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산타아나 지역의 히어로스 초등학교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터키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DK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산타아나 파트너 학교들이 검증한 500가정을 대상으로 추수감사절 밀 패키지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500가정들은 이번 추수감사절이 더욱 따뜻해질 것이라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김창주 세계한인무역협회 LAG의 현 이사장이 제26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옥타 LA는 지난 19일 LA 한인타운 아로마 윌셔에서 열린 총회에서 김 이사장이 46표, 이교식 고문이사가 32표를 얻으면서 김 이사장이 차기 회장으로 낙점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장 이취임식은 오는 12월 5일 LA 다운타운 빌트모어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김 차기 회장은 옥타 LA가 더욱 화합되는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CBB은행 행장이 7개월 만에 전격 교체됐습니다. CBB은행 지주사인 CBB뱅콕은 리처드 고 행장 후임으로 박승호 전무를 신임 행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신임 행장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CBB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해 커머셜 뱅킹 책임자로 뉴저지주 포트리에 주재하면서 동부지역 총괄을 맡아왔습니다. CBB은행은 박승호 전무의 임명을 통해 영업망 강화와 고객 확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의 한 식당 692가 연방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 운영사인 김치코리안 레스토랑 측은 지난 10월 28일 파산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채권자 수는 1명에서 49명 사이로 부채는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코리안 레스토랑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메릴랜드주가 보험 혜택이 낮거나 보험이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주 보건부는 19세 이상 성인들에게 독감과 홍역, 폐렴, 대상포진 등 필수 예방 접종이 권장되는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들은 각 카운티 보건국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안을 놓고 집중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러시아는 구체적인 회담 결과에 대해 전달받은 게 없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 회담 결과를 전달받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반응에는 환영과 신중함이 교차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먼저 매우 민감한 사항들을 협상 의제로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Full release of all Ukrainian prisoners of war under the all for all formula and civilians and the complete return of Ukrainian children. 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서 미국과 협의를 지속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측이 조만간 회담 결과를 갖고 협상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구체적 제안을 받은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치우쳤던 비판까지 받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안 중 일부가 수정됐다고 전해지면서 불편한 속내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안을 받고 최종 평화 합의에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평화 구상안 주요 의제 등을 놓고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평화 구상안 수용을 촉구했지만 영토 획정 등을 놓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내부 반발이 거세 시한 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다수입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쾌속 교통 프리미엄 입지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이 청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아시아 최대 규모 코스트코 청라점까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갖춘 아메리칸 시티 청라 오피스텔. 이제 미주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을 만나보세요. 분양 문의 213-285-7934 213-285-7934.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불거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그 여파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는가 하면 군사적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다연장 로켓이 불을 뿜고 지대공 미사일이 치솟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등장합니다. 중국 로켓군이 공개한 훈련 영상으로 중국 인기 검색 1위에 오를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지난주 서해 남부, 중부에 이어 내일부턴 북부에서도 군사훈련을 합니다. 일본의 전의를 다지듯 청일전쟁 당시 북양함대 사령부가 있던 곳에서 실탄 사격 훈련도 예고했습니다.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무산의 책임도 일본에 돌렸습니다. 近期日本领导人在涉台问题上公然发表错误言论，损害了中日韩合作的基础和氛围，导致当前不具备举行中日韩领导人会议的条件。 일본은 타이완 위기를 가정한 대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어제 타이완과 불과 110km 떨어진 최서단 요나구니 섬을 찾아 중거리 미사일 부대 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의 한일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우려는 여전합니다.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오늘 하루에만 중국 전역에서 일본 오사카, 나고야 등으로 향하는 12개 노선 38편의 운항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台湾についてオープンでございます。扉を閉ざすようなことはいたしておりません。我が国として主張すべきことは主張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事でございます。 중일 갈등에도 내각 지지율이 72%까지 오르고 대중국 외교정책 지지도가 56%에 달하는 걸 고려하면 당장 굽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양국 모두 각자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주택가에서 한국인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형 가방에 담긴 상태였는데 현지 경찰이 한국인 용의자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남승모 기자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주택가 고층 건물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4시쯤 남성 2명이 대형 가방을 들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가방에 악취를 수상히 여긴 경비원 등이 경찰에 신고했고 행인 2명이 이들을 붙잡으려 하자 택시를 타고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버리고 간 가방 안에선 2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는데 한국 국적이었습니다. 사망자 유족을 찾아서 사망 사실을 통지했고 사망자 유족이 호치민에 오는 경우에는 영사조력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고급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있는 곳으로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도심에 인접해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자들이 이용하는 공유 임대주택들도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정주가 불안정하신 분들이 오셔서 지내시다가 여러 일들을 만나고 사건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현지 언론은 용의자들이 단기 임대 아파트에 머물렀던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영사관 측은 이번 사건이 최근 동남아에서 급증한 온라인 사기 범죄 단지와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에선 지난달 8일 캄보디아와의 국경 검문소 부근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SBS 남승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튀르키예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을 포함해서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걸 포함해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앙카라 대통령궁에선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김하대의 호의를 받으며 도착한 이 대통령을 에르도안 대통령이 맞이했고 청록색 제복을 입은 의장대가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도열한 의장대에게 튀르키예식 인사를 건넸습니다. 메라바 아스칼. 103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라고 강조하며 원자력과 방위산업, 바이오 분야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Bu alandaki müşterek projeleri daha da çeşitlendirmeyi hedefliyoruz.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 용사를 예우하고 후손을 지원하는 보훈 협력, 한국 기업의 튀르키예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 참여를 위한 도로 인프라 협력, 튀르키예 시노프 원자력 발전소 사업 참여를 위한 원자력 협력 등 총 3건의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분야별 진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한 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묘소에 헌화하고 현지, 동포, 기업인들을 만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앙카라에서 SBS 강청원입니다. 지난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서 감치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상의 이유로 석방됐던 일이 있었죠. 재판부가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내란 재판마다 소란을 벌여왔는데 재판이 중계되는 걸 이용해서 지지층에게 보란 듯이 일부러 과격한 발언을 해 여론몰이를 하는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는 어제 재판 진행에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2명에 대한 감치를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이들은 동석하겠다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 부장판사는 퇴정을 명령했지만 이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15일간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석방된 변호인은 유튜브를 통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이 놈은 죽었어 이거. 이를 의식한 듯 이 부장판사는 비공개로 이뤄졌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추가 감치 재판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법정 모욕행위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유사 상황이 반복되면 법정 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적 근거 없는 퇴정을 명령하고 불법적 소송 지휘권을 사용했다며 이 부장판사를 공수처의 직권남용과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8949. 현역 최고령 배우 이순재 씨가 오늘 90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오늘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90세입니다. 지난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1960년 KBS 일기 탤런트 출신으로 데뷔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한국방송연기자협회장을 3차례 맡았는데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연극 무대에 올라 방대한 대사량을 소화하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예술 창조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정진하다 보면 어느 경지에 오를 뿐이지 그게 끝은 완성은 아니다는 얘기다. 지난해엔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명예 대회장을 맡아 후배 배우 양성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연극이 용인에서 르네상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40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공연 활동을 모두 취소했고 올해 4월 열린 한국 PD대상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고인은 지난 1992년 14대 총선에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 후보로 서울 중랑갑 선거구에서 당선되기도 했고 최근까진 가천대 연기예술학과 석좌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소속사 측은 곧 고인의 빈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저희 뉴스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SBS 아메리카 뉴스 검색하시면 채널로 이어집니다. 11월 24일 월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